자, 그래서 근데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북한에 이제 임시행정부 체제가 들어왔을 때 그래가지고 그냥 외국인 투자가 막 꼽힐 때 그때 그거 조직해서 앞장서서 들고 들어가고 그 예를 들어서 그때 뭐 현대자동차가 북한에 자동차 공장 짓겠다. 오케이. 근데 차관 끌어. 차관 끌어. 그러면 빵꾸 나면 현대차가 메꿀게. 뭐 삼성전자가 그때 뭐 거기에 북한에 LED 공장 짓겠다. 차관 끌어. 삼성은 뭐 그럴 필요도 없겠죠. 돈이 많으니까. 예를 들면 혹은 예를 들어서 북한에 무슨 항만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제 맥거리 같은 그 세계적인 그 인프라 투자 자금이 몰리거든요. 그때 누군가 죄송합니다. 마도구찌를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 총대를 메고 나서야 돼요. 그 한국 대기업이 두산 같은 데가 딱 총대 메고 나서면서 하수 종말 처리장이다. 그럼 두산이랑 상하수 처리는 한국중공업이 그러니까 두산이 그게 세계에서 두산이랑 코롱이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 딱 총대 메고 나서면서 우리가 기술 댈게. 그리고 우리가 현금으로 얼마 댈게. 우리가 기계로 얼마 투자할게. 그리고 맥거리부터 어디부터 해서 짜갖고 들어가는 거라고 이게.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북한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눈물 났던 그 박정희 정부 초기 때 60년대 때 그 눈물 났던 사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 길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 길이. 이 종전협정을 하면 거기가 그냥 중국 식민지 돼버리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은 더 흔들거리게 되는 거고요. 대한민국은 반미 종중의 국제적 메카가 되겠죠.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그러면 이제 거기가 중국 공산당 지배 아래 중국판 붉은 자본주의 인권 억압이 나는 아주 그 저지대 상태가 되는데 북한이 그 상태에서 그러면은 그게 그냥 그 조용히 있냐? 아니에요. 북한 주민 눈높이가 대한민국에 맞춰져 있다고요. 그때. 그러면 결국 들고 일어난다고 북한 주민들 2천 몇백만이. 그러면 그 중국 앞잡이인데 또 중국군 이런 애들이 그냥 잔인하게 탄압하죠. 앤디킴 의원님 피냄새 안 나요? 나 저 법에서 피냄새가 막 나는데 동포에. 당신은 코 수술부터 해야 돼. 이 잔인한 탄압과 한반도 불안정화가 상시화돼 버려요. 그러면 중국이 대한민국을 아예 먹질 않으면은 대한민국도 놓치고 북한도 놓치는 상황 오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중국의 공작 어마무시하게 되죠. 중국 영향력 급강화되고 계속해서 반미 주한미군 철수 주장하는 종중파 급강화될 거고 이재명, 김재명, 박재명 온갖 재명 시리즈 다 나올 거고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쟤들 목표는 주한미국 쫓아내겠다. 필리핀처럼. 필리핀 쫓아낸 거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대한민국 쫓아 중국의 반식민지 만들겠다. 그 저법이 그거로 가는 물꼬예요. 다시 말하자면 유엔군 사령부 없애고 북한을 식민지화하고 대한민국은 반식민지화한다. 그래서 이게 중장기적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대한 거. 주한미군 철수는. 이건 중장기적 간접 효과고요. 직접적 효과는 유엔군 사령부 없애고 북한이 중국의 완전한 식민지로 되는 것을 오케이를 놔주는 그런 무시무시한 법이다. 참고로 2019년에도 민주당이 주도해서 51명의 국회의원, 그때 공화당은 1명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51명의 국회의원이 민주당이 주도해가지고 선언을 했었어요. 그 한반도 종전선언. 이건 선언이에요. 법안은 아니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난 5월 20일 날, 올해 5월 20일 날은 이게 법안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한 명이 더 붙었어요. 13명이었는데 이제 한 명 더 붙어서 14명이 발의한 상태예요. 2019년 하원 의원 152, 하우스 레졸루션 RUS 152라 그러고요. 이거는 2021년 거는 하원 의안 3446 HR입니다. 이때는 RUS가 아니라 R로 해요. HR 3446입니다. 2019년 거는 단순한 선언이고요. 이번 거는 21년 거는 법안입니다. 19년 건 이렇게 읽어보면요. 계속해서 트럼프, 그러니까 뭐가 깔려 있냐면 트럼프가 그 당시에 북한을 이제
싱가포르에서 만났고 또 판문점에 가서 한번 쥐고 흔들었고 하노이에서 쥐고 흔들었고 이런 프로세스잖아요. 2019년 이러니까. 그래서 트럼프의 북한에 대한 압박 회유 이 작업에 대해서 민주당 측이 자기들도 뭐 한 목소리 내야 되니까 그냥 한 목소리 낸 거예요. 그래서 그 앞부분을 보면 얘들 이제 그 법안이나 무슨 그 선언문을 만들 때 보면 앞부분에 상황이 이러이러한 바, 이러이러한 바, 이러이러한 바, 이러이러한 바, 그러니까 whereas 이렇게 쫙 나가요. 근데 저기 보면 그 whereas가 6.25 남침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저희들이 남침을 했다, 정확하게. 그 다음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계속 나오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이러하게 훌륭하게 지금 북한이랑 지금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쭉 나가요. 그런데 이번 법안을 보면 앞부분에 이 한국사 조명이 없어. 다짜고짜 평화예요. 닥치고 평화예요. 그러니까 이 법안은 굉장히 살벌합니다. 저는 앞에 저 선언문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법안은 무지하게 살벌해요. 음흉하고. 이 2019년 선언문을 보면요. 한미 군사협정과 한미 군사조약과 평화협정은 별개다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즉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Korea and US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사이의 상호 방위 협정은 지금 평화 협정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다. 라고 완전히 못을 딱 박았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한미 군사조약 얘기가 없어요. 방위조약 얘기가 없어요. 2021년에. 아예 그게 없어. 그리고 19년에는 트럼프 이니셔티브를 일단 환영을 해요. 20년에는 트럼프에 대한 21년 법안에는 트럼프에 대한 언급이 없어. 그럼 법안은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 세 개입니다. 하나는 북한 여행 제한 풀어라. 어떻게 풀 건지 국무부가 이 법 통과 후 180일 이내에 보고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화협정 얘기인데 19년 거는 평화협정 추진을 촉구하고요. 평화에서 여성의 역할을 확인하고 저게 무슨 Women Across DMZ 뭐 이런 친북 여성단체 깃발 들고 여성이라고 여성은 평화를 좋아해요. 여성은 전쟁에 반대요 해갖고 세계 최악의 전체주의 학살 집단을 여성이 나서서 좋아해주는 그 여성단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이제 띄워주는 거예요. 민주당이라고. 그 다음에 비핵화에는 모든 당사자의 유의미한 행위와 신뢰 구축이 필사적이다. 그래가지고 이 프로세스에서 앞에 결국 신뢰 구축 작업이 선행해야 된다. 이런 걸 인정을 해주는데 저기는 그거 아니야. 다짜고짜 평화협정 추진해야 되고 국무부는 법안 통과에 180일 이내에 평화협정 어떻게 추진할지 로드맵 내놔라 이거야. 그리고 이 법안에는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저거는 한반도 평화를 빙자해서 북한을 중국의 영구 식민지로 내주는 법안이고요. 인류 최후의 전체주의 학살 체제인 북한을 합리화시켜주는 법안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주한미군을 위태롭게 만들고 중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조차 중국의 완전 식민지 혹은 반식민지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그런 법안이고요. 제가 보기에 저 법안에 찬성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저는 배경을 상당히 의심해요. 저건 그냥 뭐 이른바 머리가 약간 너무 진취적이어서 너무 왼쪽스러워서 나오는 법안이 아니에요. 굉장히 잘 영악하고 악질적으로 디자인된 법안이기 때문에 저런 거에 쎄쎄쎄 박수 쳐준다라는 거는 이름 걸어준다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해고요. 제가 미국에 있는 교포님들한테 가끔 그런 부탁 드리고 싶어요. 한국 너무 걱정 마세요. 여기 어떻게든 됩니다. 오히려 내 교포님들이 이 14명 낙선운동 하세요. 브래드 셔먼, 로카나, 앤디 킴, 일한 오마르, 그레이스 맹, 주디 추, 케이티 포터, 토마스 수지, 알 그린, 말린 스트리트랜드, 캐롤린 말로니, 마크 포칸, 추이 가르시아, 드와이트 에반스. 제발 교포 여러분들,
교포님들. 이 사람들 낙선운동 하세요. 흉악한 사람들이에요. 중국 공산당에 한반도 전체를 내주려고 그러고 일단 먼저 확실하게 북한을 중국의 영구식 민주로 내주려는 그런 법안입니다. 유엔 사령부를 없애고 북한 급변사태 났을 때 자유세계가 북한에 개입할 수 있는 그 소지를 다 제거해버리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전부 민주당이에요. 14명이. 민주당 하원의원이에요. 전부. 공화당 한 명도 없어. 저는 통과는 안 된다고 보는데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자, 중국과 글로벌리스트, 바이든, 깨자점들이 이렇게 날뛰는데 이제 이렇게 이 법안 만든 14명은 이제 그 앞에 전처부대라고요. 진짜 멍사 모르고 막 결사대 같이 튀어나가는 사람들이. 앤디 킴 의원, 당신 결사대야? 그 바닥에. 약간 점잖고 조금 그 저기 뭐야 좀 저기 빅게임 뛰는 애. 하다못해 저기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AOC만 해도 여기에 사인 안 하잖아. 아담 시프 여기 사인 안 하잖아. 캘리포니아인데도. 거물이니까. 이거는 잔챙이들. 앞에 가서 이제 소총수예요. 앞에 척후병들이야. 자, 앤디 킴 의원님, 척후병 역할, 중국 공산당에 봉사하는 척후병 역할 하시니까 인생이 행복하십니까? Are you happy? 자, 어쨌거나 이런 식의 그 기분 나쁜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제가 항상 세뇌 탈출에서 말씀드리잖아요. 제일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 겁나는 게 지금 바이든 정부가 중동에서 벌이고 있는 불장난. 이란을 다시 살려줘가지고 중동을 중국의 놀이판으로 만들고 그 와중에 석유값 띄워가지고 오일 카르텔들 돈 챙기게 만들어주는 그 게임을 위해서 중동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는 상태와 비슷한 거를 한반도에서 하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계속 거듭말하지만 아직 한반도에서 그거 하는 징조가 안 보인다. 그래서 그나마 바이든한테 고맙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이런 법안은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쁜 거라고요. 5월 달에 나왔다가 묻히는 줄 알았더니 한 명이 더 기어 들어간 거예요. 엊그저께. 그래서 13명이 14명이 된 거예요. 발의자가. 기분 나쁘죠.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자, 이래서 야, 이럴 때 당당한 대통령이라는 건 뭐냐. 당당한,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당당한 정당 세력, 미국에 대해서 당당한 정치인의 모습은 어떤 거냐. 저는 너무 과격한지 몰라도 헝가리의 오반 대통령 같은 분을 꼽습니다. 오반 대통령이 오반 수상이죠. 빅터 오반인데 이 사람은 이제 워낙 이빠른 소리를 해서 미국 좌파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파시스트다. 민주주의의 파괴자다. 그다음에 바이든은 작년에 이 사람에 대해서 전체주의 독재자다. 심지어는 올해는 이제 이 사람을 빗대가지고 토탈리타리안 서그, 전체주의 깡패다. 이렇게까지 욕을 해요. 그 정도로 미국과 맞서요. 한번 직접 보시는데요. 화면이 좀 특이합니다. 이거는 제가 그 프리오라는 서비스인데요. 이 자막을 아무나 마음대로 이렇게 붙일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자막 공간이 비디오 공간 아래 뜨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한번 직접 보시면서 한번 좀 생각들 해보시죠. 네. Welcome to Tucker Carlson tonight. Of the nearly 200 different countries on the face of the earth, precisely one of them has an elected leader who publicly identifies as a Western-style conservative. His name is Viktor Orban. He's the Prime Minister of Hungary. Hungary is a small country in the middle of Central Europe. It has no navy. It has no nuclear weapons. Its GDP is smaller than New York State's. So you wouldn't think leaders in Washington would pay a lot of attention to Hungary, but they do, obsessively. By rejecting the tenets of neoliberalism, Viktor Orban has personally offended them and enraged them. What does Viktor Orban believe? Just a few years ago, his views would have seemed moderate and conventional. He thinks families are more important than banks. He believes countries need borders. For saying these things out loud, Orban has been vilified. Left-wing NGOs have denounced him as a fascist, a destroyer of democracy. Last fall, Joe Biden suggested he's a totalitarian dictator. Official Washington despises Viktor Orban so thoroughly that many, including neocons in and around the State Department,
are backing the open anti-Semites who are running against him in next April's elections in Hungary. We've watched all of this from the United States, and we've wondered if what we've heard could be true. So this week, we came to Hungary to see for ourselves. We sat down with Orban for a couple of long conversations, including one this morning. In a moment, we'll show you some of that, and you can make up your own mind about it. But first, a word about Hungary. Even if you understand that the American news media lie, it is always bewildering to see the extent of their dishonesty. Nothing prepares you for it. We've read many times how repressive Hungary is. Freedom House, an NGO in Washington that's funded almost exclusively by the U.S. government, describes Hungary as much less free than South Africa, with fewer civil liberties. That's not just wrong, it's insane. In fact, if you live in the United States, it is bitter to see the contrast between, say, Budapest and New York City. Let's say you lived in a big American city and you decided to loudly and publicly attack Joe Biden's policies, his policies on immigration or COVID or transgender athletes. If you kept talking like that, you would likely be silenced by Joe Biden's allies in Silicon Valley. If you kept it up, you might very well have to hire armed bodyguards. That's common in the U.S. Ask around. But it's unknown in Hungary. Opposition figures here don't worry that they will be hurt for their opinions. Neither, by the way, does the prime minister. Orban regularly drives himself with no security. So who's freer? In what country are you more likely to lose your job for disagreeing with the ruling class's orthodoxy? The answer is pretty obvious, though if you're an American, it is painful to admit it, as we have discovered. With that, here's Viktor Orban. His accent's pretty thick, but his English is precise. He's worth hearing. Mr. Prime Minister, thank you very much. So in 2015, hundreds of thousands of migrants appear on your southern border. They appear all over Europe. They stream into Germany. The rest of the EU says, welcome, please come. We can handle it. We're strong enough. Hungary stands alone in saying no. Why? Why did you take a different position on migration from other European countries? That was the only reasonable behavior. If somebody, without getting any permission on behalf of the Hungarian state, cross your border, you have to defend your country and to say, guys, stop. And if you would like to cross or you would like to come, there's a legal procedure. We have to do it. But you can't cross, without any kind of limitation and permission and any contribution and control of the Hungarian state. It's dangerous. You have to defend your people against any danger. And you think you have a right to do that? Of course. It's coming from the God, the nature, so all arguments with us. Because this is our country, this is our population, this is our history, this is our language, so we have to do that. Of course, if you are in trouble and there is nobody closer to you than the Hungarians, you have to be helpful. But you can't say simply that. 예. 보셨다시피 당당하죠. 이게 이제 처음 서비스 아직 조금 이제 더 가다듬질 않아가지고 저기 어디죠? 저 자막창이 좀 좁고 글씨가 막 밀리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좀 좋아질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좋은 장점이 뭐냐면은 이제 그 동영상에 대한 그러니까 저거 없이 제재 없이 이제 마음대로 그 동영상을 훼손시킨 게 아니니까 마음대로 이제 저걸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다른 것보다도 이제 우리가 뭐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여기서 봤듯이 오반이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냐면 언어와 문화와 역사와 국경을 지키는 게 지도자의 일이다. 헝가리 정부가 발행한 그런 입국 서류 하나도 없이 그냥 마구 밀려드는 거가 되면 헝가리 인구 600만 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인구의 10분의 1이 만약에 한순간에 그냥 밀려들어 버리면 헝가리 빠개진다. 그 위험한 일이다.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지도자의 덕목이다.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저쪽에서는 저거 파시스트, 저거 민주주의 파괴자, 바이든 용어로는 전체주의 독재자, 바이든 용어로는 전체주의 깡패까지 가서 미국이랑 완전히 대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인터뷰가 길어요. 제가 보여드린 건 앞에 한 4분 정도 보여드린 것 같고요. 4분 15초 보여드린 것 같고 실제로는 이게 19분짜리 인터뷰인데 그 뒤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헝가리가 보여줬던 이 노선이 헝가리가 증명해온 이 노선이 지금
동구권에서는 기본이 됐다. 그러니까 4개 꼽으면 이게 어디를 꼽으냐면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그 4개가 그 동유럽의 그 4개가 이게 완전히 이 노선으로 통일되어 있는 거예요. 동유럽에 딱 안고에 들어있는 가장 훌륭한 나라 4개가. 다른 데 다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서유럽에서는 북이탈리아가 따라오고 있어요. 이탈리아는 북과 남이 완전히 다른데 북이탈리아가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바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입장이 앞으로 점점 더 많이 퍼져갈 거다. 이래서 미국이 이제 오반 못 잡아먹어가지고 난리를 피고 있는데 뭐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난리를 피고 있냐. 공개적으로 공공연하게 반유대주의를 표방하는 야당을 내년 총선에서 미국이 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세계가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세계가 됐습니다. 이런 복잡한 세계에서 이제 우리도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 정치 지도자가 깨고 국회의원이 깨면 좋죠. 근데 우리가 정치 지도자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지역사회에서 뭉치는 겁니다. 지역사회에서 뭉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